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어느 시스템이나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세상에서 뭐 제일 뭐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라는 미국도 보면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 아파트에 전기 공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전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갈 거니까 조심, 이걸 주의해서 다 제대로 이제 생활 패턴을 꾸리라. 그리고 수도를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단을 하니까 이걸 다 알아서 하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해외여행도 갔다 와셨는데 해외여행 다니면서 느끼신 거 있나요? 그럼요. 많이 느꼈죠. 이게 나가보니까요. 앉아서 그냥 선진국이라고 다 무턱대고 이제 뭔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환상도 이거는 그렇게 적합한 생각이 아니구나도 들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좋은 시스템이 많구나도 나가보면서 느낀 거고, 또 이런 건 좀 더 배웠으면 좋겠구나를 균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럽을 스코틀랜드랑 영국이랑 프랑스 이렇게 돌았거든요. 참 선진국이라고 다 이제 돼 있는 나라들인데, 이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깔끔하지가 않아서 놀랐어요. 깔끔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길바닥에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막 악취도 나고. 하지만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뭔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풀이한 자유롭고 이건 느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고 남자들이 매너가 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어느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잘 돼 있는 측면이, 발달돼 있는 측면이 있구나. 이걸 서로 보완을 하면 우리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지겠구나, 많이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생각보다 제가 음식을 많이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되게 까탈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사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먹어요. 근데 많이 먹진 못하지만 가리는 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별로 모르겠지만 못 먹는 게 있어요. 뭐예요? 홍어를 못 먹겠고요. 저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순대 있잖아요. 순대가 잘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당면을 넣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쌀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쌀이 거의 없고 당면이 씹혀서 이 맛이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순대는 잘 못 먹고 홍어는 아예 못 먹고, 그거 내놓고는 다 입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남과 북이. 맞아요. 그쵸? 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냥 한국 음식이 입맛이 안 맞아서 저는 놀라본 적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피가 떨어지게 먹는다고 이런 막 다름에 너무 놀랐지, 그걸 먹어서는 어머 이것도 너무 맛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치맥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치맥 좋죠. 생맥주 좋아해요. 흑맥 좋아해요. 흑맥도. 흑맥, 한국에 흑맥이 많이 있나요? 맥주집 가면 흑맥이 있죠. 그래요? 생맥주집 가면 꼭 있어요. 있어요? 저는 흑맥을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그거네요.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언니가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또 이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삶을 되게 한순간 한순간도 행복하고 소중하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는 운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못해요. 아니, 운전은 하는데 차가 없어서 운전을 못해요. 저는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전은 이제 전국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운전을 할 줄은 아는데 면허도 이제 이미 전에 땄고 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원 같이 나온 동기들 중에서 차 없는 거 아마 글쎄요, 다 만난 못 봤지만 몇 명 없을걸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제 주변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실정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와서 그냥 공부하는데 집중을 했고 학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하다 보니까
차를 물론 할부로 뽑으면 뽑기야 하겠죠. 근데 굳이? 이게 굳이 나한테 맞나, 내 실정에 맞나 하는 생각을 아직 뽑지 않았어요. 학생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다 언니가 그러면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 뮤지컬 공부할 때는 알바를 병행했어요. 어떤 알바 하셨어요? 알바만 하면 또 고마운 사장님들 생각이 당구장 알바도 했고요. 치킨집 알바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하고 노출되는 게 너무 꺼려지고 그래서 그 서비스하는 치킨집이 아니고 배달만 하는 치킨집은 사람들 안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주방에서 주방 보조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행동이 느려가지고 막 미안했었죠. 근데 대신 행동이 느린 대신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또 열심히. 투자해서 막 바짝바짝 닦고 막 이런 걸 또 잘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장님께 대신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알바할 때 사장님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던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느 만큼 잘했는가에 따라서 또 그분들이 잊지 않고 연락하는 거죠. 그러면 알바하시면서 또 겪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알바 에피소드야 뭐 많죠. 많은데 제가 당구장 알바를 할 때 처음에 나오자마자 알바를 찾은 거예요. 알바를 어떻게 찾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드라마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말만 들었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빨리 나가겠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담당 형사님이 나보고 몰라서 그런 건지 영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동네 길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라도 좀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빨리 부딪혀야 빨리 깨지고 빨리 깨줘야 빨리 적응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나가기 두렵죠. 근데 내가 두렵다고 하루 이틀 집안에 더 있으면 적응이 늦어진다라는 생각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형사님 나갈 테니까 아르바이트 어떻게 찾습니까? 하니까 형사님이 찾아주셨는데 당구장을 찾아주신 네. 거예요. 근데 당구장 알바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사실. 모르죠. 그래서 형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처음에 사장님이 무슨 알바를 오는데 다 큰 처자가 무슨 면접 볼 줄 몰라서 무슨 어떤 남자까지 대동해서 같이 오니까 뭐 부부인가 아니면 조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바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 북한에서 온 지 며칠 안 됐다고 하니까 며칠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도 처음인데 그것도 며칠 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 말 저 말 한참 몇 마디 물어보시더니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게 된 게 첫 알바였어요. 그런데 당구장 저는 청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나가서 청소를 이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닦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당구장 사장님이 CCTV로 집에서 보신 거예요. 사장님 저보다 조금 늦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CCTV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닥만 이렇게 다 보이는 거 닦은 거예요. 근데 당구 탁 테이블 주변에 있는 그 때들을 이쑤시개 하고 칫솔 갖고 가서 다 하나하나 닦은 거죠. 근데 당구장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예쁘게 보신 거지. 그래서 너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카운터에 서만 있어라. 어머. 그래서 저 6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힘든 일을 안 했어요. 그 당구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닥을 다 들어요. 들어서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저를 꼭 집으로 보내세요. 어머나. 네 그 연약한 몸에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하시면서 저는 그냥 서서 6개월 동안 당구 알 갖다 드리고 그 닦아서 자기 자리 갖고 오고 그냥 그 손님들이 오고 하시면 그 음료수나 따라 드리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좋은 분 만나셨네. 그래서 아까 가영 씨가 뭐 제가 잘해서 뭐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만 잘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만약에 악독 사장을 만났더라면 그래 이 어디서 이런 바보 같은 애가 들어왔네 하고 저의 진심을 악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 것보다 더 돌려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때 최저 시급이 5천 얼마였어요. 어쨌든 6천 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시급을 7천 원 맞춰주셨고 하루에 7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49,000원이잖아요. 근데 또 5만 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꼭 점심에 이제 제가 10시에 출근을 하고 사장님이 11시 반이나 12시쯤 나오시는데 네가 아침에 혼자 살면서 무슨 밥을 챙겨 먹고 나왔겠니? 이러면서 김밥이나 먹을 걸 꼭 사다 주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셨는데 사장님께서 지금도 먼저 자꾸 연락 오세요. 좋은 분이시네요.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건강해야 이제 통일돼서도 고향으로 갈 수 있고 네가 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문자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인연이죠. 근데 또 제가 인복이 있는 게 방송 딱 한 번 나갔는데 그걸 보시고
막 만나자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정말 다 이제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겪었던 일만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이분들한테 뭔가 받아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한 두세 분은 정말 진심으로 막 제가 안 받으면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이제 연결을 가지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학비를 2학기 학비를 대주셨어요. 대학원. 그래서 2학기는 그분들이 대주셨고 네. 한 학기는 제가 이제 알바하면서 벌어서 됐고 한 학기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게 네.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학자금 대출이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이자가 안 나가요. 학자금 대출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연락되면 네. 학교에 바로 줘요. 근데 얼마 제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학비는 다 이제 대출이 돼요. 그리고 이자가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싸네요. 그리고 10년, 20년 내가 10년 동안 물겠다면 10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10년 동안 그걸 머물겠어요? 그 싼 금액이 10년 동안 내가 물 수 있어. 괜찮네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방송 그때 당시에는 영광이고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꺼내기 부끄럽다고 아까 안 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사성사성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또 법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꼭 졸업해가지고 뭔가 도도한 그 이미지로 어울리는 네, 법학 전공을 가진 일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 김가영 TV 나오셨는데 뭐 마지막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여기 주인은 가영 씨니까 가영 씨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까지 이 에어컨이 너무 소리가 세가지고 지금 에어컨도 지금 못 틀고 방송을 해가지고 땀을 너무,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현양님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은 원래 우리나라였고요. 저희 마음속에서. 지금은 그냥 저기 함경도 쪽에서 여기 경기도 쪽으로 서울로 이사온 그냥 이사온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또 특히 서울은 저희 이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TV에서부터 작은 통일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향 언니, 현양 언니를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양 언니 앞으로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장마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김가영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오픈한 가영 스토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